제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오토캐드 2025 이제 제가 설치하고 이제 새로운 기능 설명을 했죠. 원래 새로운 기능 영상에 같이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새로운 기능 설명을 생각보다 너무 오래 설명을 했어요. 물론 쓸데없는 얘기가 주였을 것 같지만 기능 새로 추가된 것도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오래 설명을 해가지고 이걸 결국 따로 띄어서 합니다. 어차피 캐드 처음 깔았으니까 이제 처음 깔고 나서 이제 기초적인 상태는 제가 사용하기 그렇게 원활한 상태는 아니에요. 처음 깔게 되면 이제 세팅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게 새 버전 나올 때마다 하는데 새 버전 나올 때마다 하는 이유가 이 환경 설정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잘 안 하니까 이제 까먹는 경우가 있고, 근데 해도 제가 바꾸는 부분만 바꾸지 나머지 부분은 안 바꾸거든요. 나머지 환경 설정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야지라고, 환경 설정 나 알아서 할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어쨌든 환경 설정하기 전에 처음에 화면부터 먼저 띄울게요. 컨트롤 N. 자, 컨트롤 N 눌러서 오토캐드 ISO.DWT 가장 기본 템플릿을 열겠습니다. 자, 일단 모노는 저는 꺼줄 거고요. 모노는 꺼주고, 이거 모노 꺼주는 거 환경 설정이 아니죠. 저건 템플릿을 어떻게 불러오냐. 모노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템플릿 불러오면은 똑같이 꺼져 있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 자, 환경 설정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OP 옵션이라고 하죠. OP 해서 엔터 치고 들어가는, 여기서 설정을 해주는 것들을 얘기하죠. 일단은 첫 번째 파일에선 제가 건드릴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화면 표시 이쪽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색상을 바꾸는 이유는 요새 이제 오토데스크사에서 밀고 있는 요 배경 색상, 이게 완전히 검은색이 아니에요. 약간 이제 물 빠진 검은색이 아니고 약간 물 빠졌다 싶은 약간 회색빛 나는 검은색인데, 이거 이제 개인 취향이긴 한데 이 색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오토데스크에서 한 이유는 대략 이해가 가는 게, 완전한 검은색보다는 저게 이제 눈의 편안함? 우리가 이제 약간 중성색이라고 하죠. 흰색을 살짝 아주 조금 탄 색을 이제 일반적으로 중성색이라고 하는데, 중성색들이 이제 시야를 편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떤 선을 그리면, 흰색으로 선을 그리면은 이제 색상의 대비가 너무 심하면은 너무 눈에 쨍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눈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약간 좀 심하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서 좀 부드럽고 편안하게 보여줘라 라고 해서 이제 사용자의 건강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긴 한데, 옛날에는 완전히 진한 검은색이었어요, 배경이. 저는 저게 익숙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 배경 색상을 바꿔줍니다. 완전히 검은색으로. 전 대비가 확실한 게 좋고, 그래야지 좀 선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색상 위 클릭을 해줘가지고 이제 2D 모형 공간에 균일한 배경, 그 다음에 여기 숫자 이렇게 써져 있죠. 이거 말고 난 그냥 검은색. 저는 이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CAT 2급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시트 배치 가서 균일한 배경, 요거 기본 흰색입니다. 흰색으로 돼 있는데 검은색으로 바꾼다. 저 학원 가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던데요. 그랬더니 학원에서는 이전 사용자들, 그러니까 전달에 먼저 배우신 분들이 CAT 2급 공부를 하셨으면 그분들이 다 바꿔놨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학원에 갔을 때는 거의 그 학원에서 매달 저 설정을 초기화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은 검은색밖에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사장에서 이제 프로그램 처음 깔고 나서 이제 요 흰색 배치에 시트 및 배치에 이제 흰색이 나오면은 당황하시죠. 시험 보러 가셔서 고사장에서. 그러니까 그건 여기서 바꾸는 건데, 이거는 지금 안 바꿀게요. 이거는 CAT 2급 이제 앞으로 제 모든 영상은 이제 2025에서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처음 할 때 그때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그냥 흰색으로 두고 적용 및 닫기. 그래서 저는 여기 색상에서 백색 완전하게 이렇게 진짜 진한 검은색으로, 어두컴컴한 검은색으로 나오게. 그래서 여기도 이제 글자하고 대비가 확실하잖아요. 저렇게 확실하게 보이는 걸 좀 좋아해요. 자, 그리고 이제 배치 요소 처음 깔면 요 상태로 돼 있습니다. 요 상태 있죠. 근데 이제 CAT 2급 할 때는 저거 바꿔야 돼요. 저거는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바꿔야 돼. 저거 안 바꾸면 리미치 설정이 제대로 안 먹어요. 네, 그래서 바꿔야 되는데, 저 부분은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캐드를 사용을 할 때는, 업무적으로 사용할 때
그때 도면 그릴 때 사용할 때는 저희가 배치를 안 써요. 이게 조금 배치를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두고 냅두는데 요것도 이제 CAT 2급할 때 다루도록 할게요. 설정 바꾸는 거. 이제 그거 외에는 이제 열기 및 저장에서 제가 해주는 거 다른 이로 저장 기본 2018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 버전을 낮춰놓습니다. 2020 아니 2000까지 제가 낮춰요. 왜냐면 이제 거래처하고 이제 협업을 할 때 저 버전이 이제 상대방 버전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캐드 버전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선언상에서 이제 좀 낮은 버전으로 하는데 2000 버전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뭐 R14 뭐 그렇게까지는 안 내려가고 이제 2014 대부분 이제 오래된 거 쓰고 계신 회사들이 2015, 2014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그 밑으로 혹시라도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는 데 있고 그리고 요새 추세가 점점 2020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앞에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제 2017 밑으로는 이제 윈도우 10하고 호환성에 좀 문제가 있어요. 아예 실행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실행이 되더라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윈도우 7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때는 이제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캐드 버전을 바꾸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윈도우 7 돌고 있는 컴퓨터들이 이제 거의 다 뻗어 나가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이제 한계가 다 왔고 만약 그거 수리한다 그러면 이제 중고 컴퓨터 파는 데 가가지고 부품 구해서 수리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부품도 새 부품도 아니고 중고 부품. 그래서 컴퓨터를 지속적으로 계속 수리를 해줘야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 오토캐드 저 버전 때문에 윈도우 7 아직까지 쓰고 있는 회사들, 낮은 버전 쓰려고, 그런 회사들은 지금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요. 한계. 그래서, 이제, 조만간 없어질 거다. 그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다시 한번 권장드리지만, 이 영상에서 다시 한번 권장드리지만, 2020 버전 밑으로는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그 이상 버전으로 배우시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실제 그 이상 버전으로 배워가지고 실무를 갔더니 2010 몇 버전 쓰고 있던데요. 그렇게 되면 2020 버전 배울 때 명령어 기반으로 배우시면 크게 문제 안 돼요. 오토캐드는 버전을 잘 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낮은 버전으로 배우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뭐 제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파일 호환성은 이제 거래하는 쪽이 이제 버전 얼마나 낮은 거를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2000 버전까지 낮춰놓고 하는데 제가 2025를 업무용으로 쓸 건 아니에요. 설계용으로 안 쓸 거예요. 설계용으로는 2020을 쓸 거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2020으로 쓰고 있어요. 2020 버전을 쓰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설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변경 안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하는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난 이제 거래처랑 도면을 많이 주고받는다라고 한다면 낮은 버전으로 좀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다른 일로 저장하기. 그 다음에 자동 저장 기본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세팅하는데 이게 실무냐 시험이냐에 따라 달라요. 시험이면 이걸 5분 간격으로 세팅을 하라 그러고요. 이게 실무다라고 하면 5분 간격으로 하면 난리 납니다. 5분에 한 번씩 일이 끊겨요. 그렇게 자동 저장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실무 도면을 안 달아보셔서 그런 거지 실무 도면은 이제 한번 세이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짧게는 10초 정도. 10초면 얼마 안 되잖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깁니다. 10초 동안 컴퓨터가 멈추면 되게 답답할 거예요. 길게는 1분까지도 캐드가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분 동안 먹통이 된 게 다운된 게 아니에요. 저장하는데 1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내가 5분으로 세팅을 한다 그러면 5분에 한 번씩 1분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일의 흐름이 엄청나게 끊기겠죠? 그리고 5분에 한 번씩 10초가 멈춰도 되게 답답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무는 기본적으로 60분 짧게 잡으면 그리고 전 60분도 안 했어요. 저는 120분 잡았어요. 그러면 복구해도 2시간 전까지밖에 복구가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 복구 타이밍을 땡기겠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만큼 업무가 끊겨서 효율이 떨어져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실무할 때는 이제 전 2시간으로 놓고
제가 이제 생각날 때마다 자주자주 컨트롤 S를 누르는 습관이 있어요. 컨트롤 S 눌러서 그냥 잠깐 쉬어야지 할 때 컨트롤 S 한번 누르고 잠깐 쉬어요. 자기가 쉬겠다고 맘먹었을 때 저장하는데 뭐 1분 걸리는 거는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잠깐 쉬어야지. 근데 내가 계속 일하고 있는 중간에 10초라도 멈추면은 엄청나게 길게 느껴질 거예요. 컴퓨터 왜 이렇게 반복돼?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자격증 시험 볼 때는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에 그리는 도면은 저장하는데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려요. 1분에 한 번씩 저장하라 그래도 잘 저장할걸요. 저장하는 거 별로 못 느끼고 넘어갈걸요. 되게 금방금방 저장 끝나기 때문에. 예. 근데 1분은 솔직히 너무했고, 5분 정도 텀 풀었습니다. 일단 지금 자격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할 때는 저는 이거를 120분으로 세팅을 한다. 근데 이거 업무용으로 쓸 거 아니니까 120분 세팅 안 하고 그냥 두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알고 계셔라.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플롯 및 게시 쪽에서는 저는 뭐 바꾸는 건 없어요. 그다음에 시스템. 시스템에서도 뭐 바꾸는 거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용자 기본. 여기서는 뭐 단위 같은 것만 확인을 하고요. 일본은 이제 오른쪽 클릭 사용자화 요거 해가지고 요거 바꿔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냥 안 바꿔요. 아마 이제 이게 옛날 버전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캐드를 쓰셨던 분들은 이제 요 명령 모드에서 엔터키 요거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명령 반복 요거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을 때 이제 저렇게 동작을 하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했을 때 엔터키의 역할을 해줘라. 마지막 명령 반복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엔터키 역할이에요. 엔터키 그냥 아무것도 입력하라고 엔터키 치면 뭐예요? 이전에 실행했던 명령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엔터키로 바꿔주시는데 이게 옛날에 캐드를 배웠던 분들 특징이긴 한데 저도 옛날에 캐드 배웠던 사람이에요. 옛날 도스 버전부터. 저도 그 옛날에 엔터를 절대 키보드로 안 쳤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쳤었어요. 근데 이 습관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좀 요새에 맞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수정을 안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거 마지막 명령 방법 그다음에 엔터키로 바꾸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너무 고리타분한 옛날 시대의 방법을 이제 고수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왼손으로 스페이스 버튼을 잘 쓰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는 바꾸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안 바꾸고 솔직히 제가 실무할 때는 이거 끕니다. 이거 새 연관 치수 만들기 요거 돼 있으면은 엄청 불편해요. 실무할 때는 난리 나요. 난리 나는 거는 그 상황을 제가 재현을 자유롭게 못 시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이제 설명을 안 하는데, 왜냐면 그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현상을 구현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어떤 건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지고 좀 일관성이 없거든요.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이제 저거를 나중에 시간 내면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래서 이게 저거 끄고 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연관치수 만들기가 돼 있으면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 저게 편하라고 있는 기능이긴 해요. 사용하는 사람도 편하라고 있는 기능이긴 한데 저것 때문에 발생되는 예상 못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질 거면 안 쓴다. 왜냐면 그 예상 못하는 그 일이 항상 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땐 벌어지고 어떨 땐 안 벌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벌어졌는데 벌어진 걸 인식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불량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도면이. 그러면 이제 도면이 한 파일에 한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 100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를 다 찾아야 돼, 일일이. 사람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끔찍한 상황을 안 당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끄고 쓰는 걸 권장을 해요. 실무에서. 근데 뭐 이것도 결국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요렇게 블록 편집기 설정에서 뭐 이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손 안 댑니다. 여기서 뭐 손댈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 자, 여기 오면 여기 이제 손대는 게 있습니다. 뭘 손대느냐? 아이고. 자, 요거 두 개예요. 오토 스냅 표식기. 이거는 오스냅 실행될 때 이제 여러분들 선에다 갖다 대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 기호 뜨잖아요.
그 기호의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는 정도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얘는 바꾼 적은 없어요. 왜냐면 기본 크기 자체가 괜찮게 나와요. 괜찮게 나오고 그 다음에 조준창 크기. 조준창 크기는 여러분들 이제 마우스 움직이면 마우스 꺼서 따라다니는 이 십자선 사이에 이 사각 박스 요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얘는 언제 나오냐면 오스랩을 사용을 할 때, 즉 라인 같은 명령을 실행을 해가지고 어떤 점을 내가 찍어야 할 때 그때 요 창인데 그때 요 창이 안 보일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거 제가 나와서 보여드리면 여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한 건 적용할게요. 적용하고 확인. 자, 라인에서 제가 선을 그렸어요. 그리고 라인에서 갖다 대면 이렇게 오스랩이 자동으로 뜨죠. 근데 이때 마우스 포인트 보세요. 포인트에 이거 사각이 없죠. 없어요. 제가 라인 명령 끝내볼게요. ESC. 라인 명령을 실행을 중지했더니 사각이 있습니다. 명령 실행할 때. 그러니까 명령이 실행했을 때 뭐예요? 오스랩 입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저 박스가 있을 때는 갖다 대서 오스랩이 안 뜨죠. 오스랩이 안 떠요. 이건 객체 선택이기 때문에 오스랩이 안 떠요. 근데 라인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명령 포인트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각이 찍을 때 이 포인트가 선이 잡히는 그 사각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표시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이걸 가지고 구분하라는 거예요. 저 사각 박스가 있으면 지금 명령 실행 안 했어. 그렇죠? 사각 박스가 있으니까. 그리고 라인이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면 자 지금 포인트를 요구하는 명령이 실행됐어. 저걸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사각 박스가 표시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 박스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보이게 해줄 수 있는데 그거 뭘로 보이게 하느냐. 요걸로 보이게 하면 돼요. 요거. 지금 여기 꺼져 있거든요. 요거를 딱 키시면 요걸 딱 키시면 적용 확인. 자 지금 명령 실행 안 돼 있죠. 라인 명령 한번 실행해 볼게요. L 엔터. 예, 보이죠. 약간 형태가 달라요. 왜? 이때도 명령이 실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랑 형태가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저 사각 박스가 약간 점선해서 약간 흐리게 표현돼요. 이게 표현돼야지 저 박스 안에 선이 들어와야지만 아직까지 오스랩이 감지가 안 되죠. 저 박스 안에 선의 일부가 딱 걸쳐야지만 그쵸. 끝에 살짝 걸치니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 박스 사이즈는 뭐냐? 최소한 이 정도는 근접해야 돼요. 만약에 저 박스의 사이즈가 작으면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붙여야지만 오스랩이 나와요. 그래서 박스 사이즈 줄여볼게요. 높이. 박스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아주 작게, 이렇게 작게 줄여볼게요. 자, 적용, 확인. 자, 다시 한번 라인 명령 실행해볼게요. L. 자, 박스 사이즈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작게 됐죠. 이렇게 되면 오스랩이 뜨려면 아주 가까이 붙어야 돼요. 자, 저거를 이제 크게 할 거냐, 작게 할 거냐는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자기 취향에 따라 설정을 해요. 어느 정도 크기로 하세요? 제가 못 정해드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저게 작으면 선택할 때 최대한 가까이 붙여야 된다. 그러면 선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에선 정밀하게 선택이 가능해요. 대신에 가까이 갖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마우스 컨트롤도 되게 정밀하게 해야 되고 빠르게 작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 저희 크면은 되잖아요. 크면은 그쵸? 크면은 자 이번에 크게 할게요. 자 얘가 이제 아주 이렇게 크면 그쵸? 아주 이렇게 크면 확인. 적용 확인. 자 그러면 자, 아주 이렇게 크면 요 정도만 갖다 해도 딱 잡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면 어떻게 작업이 빨라져요. 빨라지는데 대신에 자, 선이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으면 네, 잡히는 게 그쵸? 나 교차점, 나 끝점 잡고 싶은데 애매해져요. 그쵸? 지금 선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빼면 되잖아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도면 그릴 때 선 두 개만 세 개만 겹쳐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개가 겹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난리가 나요. 너무 크면 이 선 저 선 다 걸리니까 선택하는데 내가 원하는 포인트가 제대로 안 찝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적절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거를 초기 상태가 대략적으로 여기 있는 그림보다
약간 큰 정도예요. 한 요 정도 돼 있었나요? 요 정도. 한 요 중간 정도 와 있는 요 정도인데, 저는 약간 더 줄여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 크기랑 얼추 비슷하게 저는 맞춰주는 거 있는데, 저건 어디까지나 누구 기준?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도 저렇게 했을 때 편할지 불편할지는 여러분이 하나하나 해보면서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세팅이 좋아라고 여러분들만의 그 설정치를 가지셔야 돼요. 저는 한 요 정도다. 약간 더 줄일까요? 요 정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D 모델링으로 넘어가야겠네요. 이쪽에서는 좀 건드리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ATC 1급, 그 다음에 CAT 1급도 강의를 하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오토캐드에서 3D를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오토캐드로 3D를 하는 업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강사를 하는 때까지도 오토캐드로 3D를 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했어요. 오토캐드로 3D를 3D 오토캐드 3D를 알려주세요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했어요. 했는데, 거의 진짜 1년에 1명, 2명 보면 많이 보는 거예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 요새는 전문 3D CAD를 이용을 해서 한다. 그럼 선생님, ATC 1급과 CAT 1급은 왜 강의를 하시나요? 라고 했는데, 제가, 그거는 그 강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직업적인 기술을 갖기 위해서 이걸 익히는 게 아니라, 3D 좌표 공간에 대한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학습의 단계로 익히시는 걸 권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딴 단계는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배우지 마세요. 나는 실무에 필요한 기술만 배우겠습니다라고 하면 익히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가 이제 느껴본 바로는 오토캐드에서 3D를 해서 3D 공간에 이제 익숙해지신 분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그냥 3D를 하는 분들의 이제 3D 공간 좌표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상당히 크더라. 갭이 크더라. 라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3D CAD를 먼저 배우는 걸 권장하지 않아요. 저는 반드시 2D CAD를 먼저 배우는 걸 권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새 대학에서는 2D CAD도 안 가르치는데 3D CAD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2D CAD 과목 자체가 없는 경우도 대학에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왜냐면 3D를 통해서 투상을 접한 사람과 그냥 2D만 해가지고 투상을 접한 사람의 투상 능력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제가 실무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진짜 3D 위주로 투상을 익혀가지고 오신 분들은 투상을 제대로 할 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해주니까. 그렇죠? 네. 거의 못해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요새는 전국에 있는 모든 기계과, 그리고 모든 기계 학원, 기계 설계 가르치는 학원에서 전부 다 드래프트를 안 가르칩니다. 드래프트라는 건 뭐예요? 손제도를 안 가르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캐드를 배우기 전에 손제도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거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제도 능력 자체가 달라져요. 오토캐드를 쓸 때의 제도 능력 자체가 달라져요. 진짜 개념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물론 이제 요새 학생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걸 가르치고 있는 학원이 없어요. 손제도를. 학원도 없고 학교도 안 가르쳐요. 저 대학 때만 해도 드래프트실이 다 있었거든요. 대학교에. 다 없어졌어요.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제도는 기본이에요. 손제도에서 활용된 기술이 오토캐드 작업할 때 되게 많이 응용됩니다. 그걸 할 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제도 능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이유에서 제가 이제 3D CAD인 CAT 1급하고 ATC 1급 이런 것들의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일환으로. 그래서 3D 공간 좌표를 익혀라. 저 공간 좌표를 이해하는 개념을 익혀라는 목적에서 이제 ATC 1급과 CAT 1급을 수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손제도도 강의를 하고 싶은데 손제도로는 컴퓨터로 안 되잖아요. 녹화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드래프트를 내가 집에다 갖다 놔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안타까운 게 혹시 나중에라도 뭐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개인적인 작업실을 차리고 그러면은 그때는 손제도를 찍어볼 생각도 있어요. 영상을. 손제도의 기법을 익히고 나면 그 캐드의 스킬이 확 올라가요. 여러분들 생각 외로
손재도라는 게 상당히 유익합니다. 할 때는 되게 짜증나요. 아, 이거 오토캐드로 하면 겁나게 쉬운데 그런 생각 들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필요한 제도 스킬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걸 익혀서 그거를 캐드에 접목을 시키면 여러분들 캐드에서 도면 그리는 실력이 확 늡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대학 단계나 그런 쪽에서 학원 단계나 그런 쪽에서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그러긴 힘들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저는 3D 모델링에서는 아무것도 설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CAT 1급이나 아니면 ADC 1급에서도 여기 있는 걸 안 건드리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정을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 자, 선택이 나오면 이제 아까랑 비슷한 게 한 가지 나옵니다. 요것들이 나오죠. 확인란 크기, 그립 크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확인란 크기, 얘가 뭐냐? 우리 아무 명령도 실행 안 했을 때 나오는 십자 사이에 요거다. 요 박스. 요거다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아마 여러분들 학원 가보시면, 이렇게 처음 깔렸을 때 이렇게 되게 조그맣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무 명령 실행이 안 했을 때 되게 조그맣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되게 조그맣게 나오죠. 근데, 학원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도 봤지만, 저걸 안 바꾸고, 그냥 이 상태로 작업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려면 이 선을 선택을 하고 싶어. 얘를 지우고 싶어. 그래서 이 선을 선택하려면 마우스가 얘한테 아까 오선에 설명했을 때는 상당히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가까이 가는 상관없는데 또 수전증이 계셔가지고 이거 클릭할 때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할 때 손이 이렇게 탁 틀어지는 틀어지시는 분들이 틀어져가지고 탁 선택이 안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잠깐 그리고 이게 손 미끌리는 게 수전증이 없어도 간혹 가다가 내 마우스 놓은 포인트 바닥이 되게 미끄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클릭할 때 툭 하고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선택하기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 힘든 상황에서 몇 번 선택을 실패하면서 계속 하고 계신 답답하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항상 높이 가서 요 확인란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좀 벌려주세요. 저는 옆에 있는 그립 크기보다 살짝 큰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적용, 확인.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좀 원활하게 빠르게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취향이에요. 좀 더 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저보다 저보다 좀 더 작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들 취향인데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것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크게 적당하다. 그거는 제가 지정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자기가 지정해놓은 사이즈 대비해서 자기 작업 능력이 효율이 안 오르고 있는데 저걸 그냥 안 바꾸고 계속 쓰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건 좀 피하셔야죠. 좀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캐드 처음 접한다 그러면 저 부분은 계속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조건에서 한번 써보고 난 이 정도 크기가 괜찮아라는 걸 찾으셔야 돼요. 자기한테 맞춰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립 크기는 이렇게 딱 선택을 하고 나면 요 점들, 요 파란 점들 있죠? 이게 그립 크기입니다. 이 크기가 이제 크면은 내가 마우스를 갖다 댈 때 빨리 잡을 수 있는 거. 그거죠. 그래서 이것도 적정한 정도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저는 캐드 처음 깔렸을 때 나오는 기본 사이즈 저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저 부분은 바꾸진 않아요. 자,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은 그냥 바꾸지 않고 둔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머지 것들은, 저는 이제 굳이 바꾸진 않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바꾸지 않아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에서는 내가 건드릴 게 없죠. 프로파일은 지금까지 내가 설정했던 환경 설정을 여기다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리스트에 추가해가지고 새로운 프로파일을 저장을 하고 그 프로파일 파일을 이제 카피해가지고 다른 컴퓨터에 가져가서 그 프로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용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OP 해가지고 세팅을 했어요. 그쵸? 세팅을 했는데, 지금 세팅한 거 다 초기화 시키고 싶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재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초기화 됩니다. 캐드 처음 깔렸을 때로 돌아가요. 재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그래서 이제 만약 초기화하고 싶다 그러면 재설정을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 설정을 요 정도 하고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1 버전 이후부터 제가 한 가지 세팅하는 게 더 있어요. 뭐냐? 트림입니다. 트림. 자, 오토캐드 2021 버전 이후부터 트림을 하면, TR을 하면, 트림, TR 해서 땅 해주면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게 뭐냐? 이렇게 잘리죠. 내가 경계 모서리를 제 스타일 보시면 경계를 지정하고 자르는데 이렇게 그냥 바로 잘린다. 근데 저는 이걸 싫어한다. 저 바로 잘리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디서 영향을 받은 거냐? 요새 사용되는 3D CAD가 저런 식으로 동작을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3D CAD를 먼저 배우고 나중에 이제 2D CAD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해져가지고 왜냐면 3D CAD만 쓰다 보면은 실무에 오면 결국 3D CAD의 한계에 부딪혀요. 그리고 나서 2D CAD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교육기관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3D CAD가 중요하다고만 자꾸 강요를 해요. 강조를 하고 2D CAD를 강조를 안 해요. 특히 대학들이. 왜냐면 2D CAD는 본인들이 가르치기 피곤해. 투상이라는 거를 본인들이 이해를 시켜줘야 되거든. 근데 3D CAD는 어떤 형상 그려놓고 투상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투상을 해주죠. 그럼 투상에 대한 얘기는 자기네들이 안 해도 돼. 본인들이 수업하기 편해. 되게 못된 거예요, 이게. 본인들이 수업하기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지식이나 기술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닌가? 근데 강사의 편의에 의해서 자꾸 수업이 틀어져 버리죠. 근데 학생들도 그걸 원해. 왜냐하면 강사가 수업하기 편하다는 얘기 뭐냐면 학생한테 잔소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굳이 그걸 이해시킬 필요가 없거든. 근데 강사가 수업하기 불편하다는 얘기는 학생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해야 되고 이걸 이해할 때까지 계속 잔소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학생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짜증나요. 아씨 왜 이렇게 어렵게 해? 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학생들도 오히려 그 그렇게 수업하는 강사를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요새 이제 기술을 배우는 분들이 좀 엉성하게 기술을 배운다. 제가 늘상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교육은요,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교육이 절대 쉽고 재밌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특히 캐드 교육은. 당연히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워야 돼요. 제가 반복하지만 그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버텨서 기능을 익혀가지고 더 이상 그게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한 가지의 기능을 익힌 거예요. 계속 쉬운 상황으로 즐겁게 했다면 여러분은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익히지 못한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 트림이 저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요새 사용자들이 그 3D 개념의 트림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하면 이렇게 쓰는 게 편하다라는 건데, 저렇게 되면은 트림 작업의 효율성이 되게 떨어져요. 지금 뭐 단순하게 이렇게 해놨지만, 만약에 선들이 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겹쳐 있다. 근데 나 이제 요 선을 자를 건데, 요 선을 기준으로 여기를 자를 거다. 라고 한다 그러면 트림 그냥 기본 상태로 여기를 자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여기 다 필요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2번 선택하고 3번 선택해서 자릅니다. 그렇죠. 컨트롤 Z. 근데 제가 원하는 건 트림 정확하게 저기서 한 번에 자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요? 절단 모서리 T가 있죠. T. 그리고 얘를 선택을 하고 엔터 얘를 자르는 거예요. 한 방에 저렇게 자르는 거. 제가 원하는 건 주로 이 스타일인데 선생님 그러면 굳이 바꿀 필요 없잖아요. TR 해가지고 여기서 절단 모서리 T를 선택을 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새 버전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라는 건데 저는 이렇게 선택하는 작업이 기본이에요. 얘가 디폴트라고요. 얘가 디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매번 내가 T라는 명령을 치고 바꾸는 것 자체가 저는 싫어요. 개인적인 거예요.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요 트림의 요새 버전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쓸 거야 라고 하시면 제가 트림 해가지고 바로 얘를 어떤 경계를 선택하는 행위를 할 때 여러분들은 T를 한번 치고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쳐서 이렇게 작업해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처럼 설정을 안 바꾸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요새 버전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저 경계를 지정하는 방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TR 들어가서 요새는 무조건 여기서 모드 5를 치고
여기서 뭘 해주느냐? 빠른 작업이 아닌 표준 S. 전 정말 신기한 게 표준이 S잖아요. 표준이라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잖아. 빠른 작업이 아니라. 그러면은 CAD 처음 실행했을 때 나오는 기준은 표준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빠른 작업이야? 빠른 작업은 빠른 작업을 원하는 애들만 빠른 작업으로 설정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저 말이 표준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차라리 빠른 작업을 표준이라고 명명을 하고 지금 표준을 옛날 방식, 올드 타입 뭐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 알았어 그렇게라도 이해하겠는데 표준은 얘래매 옛날 방식이 표준이래매 근데 표준이 왜 표준으로 세팅이 안 돼 있어? 오토데스크 오토캐드에서 저 기능이 생긴 다음에 가장 불만이었던 건 저거예요. 아 짜증난다. 그쵸? 자, 어쨌든 자 저는 S 해가지고 엔터 칩니다. 근데 S하고 엔터를 쳐도 지금 명령이 바로 바뀌진 않아요. 지금은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그래서 갖다 대면 바로 잘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자 ESC로 명령을 한번 종료하고 다시 한번 TR 트림 실행을 해보면 이제는 그쵸 객체 선택하라 그러죠. 갖다 대면 바로 잘리지 않습니다. 클릭하면 선택되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자르죠.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사용을 한다. 저는 저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상 경계를 선택하고 자르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작업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빠른 작업을 무조건 쓰지 말아라라고 전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는데 하지만 처음에 익히시는 분들은 빠른 작업을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원하는 선을 자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경계를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연습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안 생겨요. 실제로 트림에서 가장 학습이 오래 걸리는 부분은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잘라야 되면 어느 선을 자를 수 있는 절단 모서리를 선택을 해야 되지 그거를 되게 못해요. 그걸 되게 잘 못하세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거를 익히려면 이 상황을 계속 부딪혀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가르치는 강사님들, 옛날에 가르치는 강사님들도 이랬어요. 트림하고 지금 제가 옛날 세팅으로 바꿨잖아요. 이러면은 경계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엔터를 한 번 더 치게 해요. 엔터 2번 치라고 그러죠. 땅땅. 왜요? 이거를 내가 원하는 절단 모서리를 선택하는 게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해. 되게 짜증내.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해. 그럼 강사가 편하려면 뭐예요? 야, 엔터 땅땅 2번 치고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잘라. 이건 안 지워져요. 그러면 야 남은 건 지워 그냥. 왜? 이렇게 가르치면 누가 편해요? 학생 여러분들이 편해요? 아니요. 강사가 편해요. 지가 편하다고. 왜? 경계 어디 잡아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라고 설명을 안 해도 돼. 야 그냥 그런 엔터 2번 치고 네가 원하는 모양 나올 때까지 계속 잘라. 10번이든 100번이든 20번이든.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 지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지가 대충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강사들이.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계속 반복적으로 주의를 주고 그런 거 하는 게 자체가 힘들어. 너무 힘들어. 물론 학생도 힘들어요. 왜냐면 잘 안 되니까. 학생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그러니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하자. 라는 게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강사님들이고. 저는 절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할 줄 알아요. 내가 원하는 선을 자르려면 그 절단 모서리가 어딘지 설정할 줄 아는 건 무조건 할 줄 알아야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할 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편하게 쓰는 거.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엔터 2번 치고 그 다음엔 엔터 2번 치고 편하게 써. 그건 상관없다고요. 그건 나중에 네 몫이고 일단 나한테 배우는 동안에 일단 이 기능을 확실하게 익히고 가. 저거는 잡을 줄 알고 가.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려운 건 익히고 가야지. 힘들어도. 어려운 게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되게 만들고 가야지. 어려운 걸 피하면 어떡해. 그 어려운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은 전 상황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 일 못하겠습니다. 그럴 거야? 그럼 회사에서 그래 그건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가 못하는 거 내가 이해해 줄게.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강사들이 하고 있는 교육이 뭐냐고. 직업교육이라고.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알고 단정적으로 야 엔터 2번 쳐가지고 해. 그렇게 얘기해버리냐고.
실무에서도 엔터 2번 치는 사람 2번 쳐요. 그러고도 이래. 알아. 돼. 입다 오래 걸려가면서 100번 20번 자르고 있어. 입다 오래 걸려가면서 그건 아니라는 거지.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아, 왜 그거 100번 20번 자르냐? 트림 해가지고 엔터 2번 치고, 그리고 트림 이렇게 자르고 ESC 누른 다음에 얘 지우면 되지. 그렇죠. 지우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 이렇게 실무에서 이렇게 작업하면 돼. 그분들이 간혹 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 이게 지금은 이렇게 요 남은 게 보이잖아요. 간혹 가다가 여기서 자르는데 안 보이는 상황이야. 엔터 2번 치고 이렇게 딱 잘랐어. 그리고 저기 선이 남았다는 걸 까먹었어. 그리고 이거 반대쪽 아니고 잘못했다. 다시 엔터 2번 치고 반대쪽에 선이 남았다는 걸 까먹었어. 이거 요새 버전 바뀌었네? 왜 다 없어지지? 화면에 안 보이면은 요새는 다 잘리네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옛날에 원래 요 뒤쪽이 남았어요. 화면에 안 보였죠. 이거 좋다. 이거 처음 한 건데요. 이런 게 됐었네? 이게 2025에서 새로 생기는 기능은 아닐 텐데. 그 새로 생긴 기능이 없는 거 보니까. 자, 다시 한번. 자, 화면에 보일 때는 엔터를 2번 치면, 이렇게 잘려요. 그쵸? 여기 남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 남네요. 야, 신기한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다가 저도 새로운 걸 지금 느꼈습니다. 저런 게 되네. 자, 그럼 엔터 2번 칠 거면, 내 모서리 있는 대로 확대해놓고 다른 사람 안 보이게 해놓고 잘라. 요거 괜찮다. 엔터 2번 치고. 예. 내가 남겨야 될 모서리 확실하게 이렇게 해놓고, 다른 사람 안 걸리게 남는 거 없게 확실하게 이렇게 해놓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 반대쪽이 나왔어, 이게. 무조건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 확대해놓고 했을 때, 저 반대쪽 남는 것 때문에, 저게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도면에. 그리고 본인도 그걸 인식 못하고, 나중에 가면 도면에 이상한 선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다. 근데 요새 버전 좋아졌는데, 화면에서 안 보이면 안 잘리고. 근데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이제 여기서 요 선과 요 선 사이를 자르고 싶어. 얘는 남겨놓고. 그러면 이 두 선이 무조건 보이는 상황에서 잘라야 된다는 거잖아. 혹시라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트림 엔터 2번 쳐가지고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되네. 무조건 양쪽이 보인.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조건들이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건 내가 이제 둘 사이에 남게 되면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자 이쪽이 안 보이게 됐어. 아이고. 트림에서 이렇게 두 개를 지정하고 엔터. 어쩔 수 없이 요거 선을 선택하려고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툭 자르면 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절단 모서리를 지정한다는 것의 행위 자체가 내가 원하는 형태를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 해보면 알겠지만 선을 직접 절단 모서리를 직접 지정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아요. 업무 효율이. 뭔가 잘못될 일이 없어. 그래서 그거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트림에서. 이거 보고 좀 꼰대라고 생각하시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전 그래서 그런 이유로 트림을 모드를 표준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수업하는 데도 항상 절단 모서리를 선택하면서 자르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수업을 할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엔터 2번이 좋다. 아니면 최신 타입이 좋다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강의하시는 다른 분들의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돼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테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이유에서 트림 설정을 저렇게 바꿔놓는다. 그리고는 제가 다른 것들은 설정을 건드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토캐드 2025 이제 새로 세팅을 했고 자 이걸 가지고 앞으로 나머지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